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집값 상승세 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정부의 공급, 이 목표에 대한 의구심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집값 이 상승에 대한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양측 의견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으로도 보여주고 있고요. 2022년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여전히 막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 모든 분들 이 시간 통해서 좋은 전략 같이 한번 세워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순서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이 준비한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 저희가 짚어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가치 있는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중구 신당동에서 추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들 중심으로 정보들 또 전해드릴 테니 이 시간도 여러분 함께 기울이시면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역시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할 그런 타이밍이 정말 온 것 같고요. 다가오는 2022년을 올바르게 전략 또 세워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덧붙여 봅니다. 이분과 함께 좋은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랄게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파트너스의 이재익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2021년도 오늘을 제외하면 이제 딱 3일밖에 안 남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때가 때인 만큼 올해 2021년 결산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내년 2022년 부동산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올해 2021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죠. 과연 올해 부동산은 어땠을까? 그리고 내년 2022년은 어떤 전망을 가져올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동향 간략하게 점검을 해볼까요? 자, 전국 한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인데요.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로는 상승률이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아직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경우는 주간 상승률이 0.07%, 수도권의 경우도 0.07%, 지방도 0.07%, 공교롭게도 이번 주의 경우는 주간 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동일하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거래도 굉장히 거래 절벽이 와 있는 상황인데다가 상승률은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전국 중에서도 두 지역이 있죠. 세종 같은 경우는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 0.57% 정도로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뭐 급락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는 세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대구의 경우도 마이너스 0.03%로 상승해서 하락 전환된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절벽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지금 추세로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의 서울의 거래 빈도보다도 더 낮아진 정도의 지금 거래 절벽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최근에 시행이 되고 있는 대출 규제 강화, 대출 규제 강화인데 대출 규제 강화를 오히려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마저도 전세 대출과 실수요자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현상이 금융위기 때보다도 거래 절벽이 더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역시 주간 상승률이 0.10% 이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은평구는 오히려 하락세로 전환됐다라고 정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민간기관의 경우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더 상승률이 더 통계 지표는 또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에 빠진 원인을 설명을 드렸죠.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강화되기 시작한 대출 규제와 그리고 이제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원인으로 전국의 아파트가 거래 절벽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하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서울의 거래 빈도가 더 낮아질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 역시 지난 한 주보다도 상승률이 조금 떨어졌고요. 수도권도 지난주보다도 또 떨어졌고, 서울 역시 지난주보다도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역시 떨어졌고, 지방도 역시 추세적으로 대부분 전반적으로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상승률마저도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그렇죠. 9월 달만 하더라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경우는 주간 상승률이 무려 0.40% 정도로 폭등하고 있는 양상에서 불과 지금 3개월 사이에 이렇게 그래프 판도가 180도 뒤집힐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대출 강화의 강도가 충격이 또 큰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정부의 말기이면서 올해 2021년 부동산 결산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지난 정부, 각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폭을 한번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료는 경실련 자료인데요. 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비교를 해보면 이 데이터가 결국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정부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5년 동안 무려 각 정부의 아파트값 값이 상승폭이 5년간 평균 2억 6천만 원에 올렸던 정부이고요. 이명박 정부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정부고요. 박근혜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 1억 3천 정도 올랐던 정부인 반면에 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5년이 아닌 4년 동안, 올해 4년 동안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5억 3천만 원이 급등한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죠. 자, 25평 아파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25평 아파트마저도 오히려 총 8억 9천만 원. 그러니까 소형 평형일수록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정부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최근 4년이 아니라 올해는 어땠을까요? 올해 최근까지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한 해 우리나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20.18% 가격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랐다는 거죠. 자, 이 수치를 보면 우리가 역대 정부들 중에서 19년 만에 19년 만에 집값 상승률이 가장 컸던 한 해 중에 하나가 올해 2021년이었고, 올해 3분기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올해 3분기에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률은 전 세계 56개국 중에서도 올 3분기에는 우리나라의 집값이 전 세계적으로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올해의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가팔랐지만 최근 들어서의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결산을 해본다면 정부의 대선을 앞두고 그 이유가 뚜렷하죠. 대선이 코앞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성적표, 부동산 정책의 결과에 대한 성적표로 대선을 잘 치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극약 처방이다. 실수요자들의 대출, 전세 대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대출을 막을 정도로의 극약 처방을 내리다 보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거래보다도 더 거래 빈도가 낮아지는 시장의 왜곡 현상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지금 지켜보자는 입장, 그리고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큰 다주택자들도 시중에 매물을 내놔봐야 어떻습니까? 팔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버티자는 시장이 형성됐고 또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이 있었죠. 1.0%까지 금리 인상이 있은 데다가 곧 있을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이 현상은 언제까지 최소한 지속될까요? 못해도 내년 3월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추세는 더 확대될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죠. 내년의 전망은 어떨 건가? 사실 결론을 드렸습니다. 3월 9일 있을 대선 결과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딱 2가지 정도 현실적으로는 있죠. 뭡니까? 지금 당선 확률이 높은 두 후보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내년에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급인데요. 사실상은 두 후보자의 공급에 대한 공약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없고 요약해보자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신규 공급 확대 250만 호 공급을 하겠다. 다만 공공부문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신규 공급을 전국 250만 가구 동일하죠. 수도권에 130만 호. 자,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두 후보 모두 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차이점은 여기에 있죠. 과연 차기 정부,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규제 강화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규제 완화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많이 입장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과 유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사실상 국토보유세의 도입은 철회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죠. 다만 국토보유세의 경우는 당선이 될 경우는 국민의 합의를 거치겠다. 그런데 국민의 합의는 뭡니까? 100% 합의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는 집권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일부의 지지 세력에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시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뜻은 결과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본다면 집권을 하게 된다라면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국토보유세 결국 하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었고요.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부동산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겠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이처럼 이 지금 유력 두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제를 강화를 하는 정부냐 아니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냐에 따라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외에도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원가 공개, 후분양제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의제를 강화한다.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축소를 하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하겠다. 보유세, 종부세 전면 재검토 이런 부분들이 두 후보 간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온 가장
큰 요인이 대출 규제라고 말씀드렸죠. 두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대출 규제를 풀 거냐 계속 유지할 거냐 차이인데 이재명 후보의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즉 현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DTI, LTV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 LTV를 80%까지 적용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년 전망을 해보는 두 후보의 한번 공약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공약 확대 그리고 규제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공급 확대는 동일하지만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그 세 내용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오히려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특히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빠져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 시장 환경이 절대로 거래 절벽이 바뀔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의 거래 절벽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어려운 시장이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본다면 오히려 거래 활성화에는 분명한 도움이 되겠다. 세제 혜택의 완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완화할 뿐만 아니라 DTI, 실수요자들의 DTI, LTV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신혼부부나 청년부부, 무주택자들의 ATV까지는 80%까지 완화할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 후보의 어떤 결과에 따라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다소 큰 차이를 띌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른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대선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또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는 관만세가 더욱더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에 따라서 규제가 완화가 될 것인지 또는 강화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서도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에 맞는 전략 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소장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전략 세워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따끈따끈한 이슈가 발표됐죠.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을 통한 재개발 구역이 21곳이 선정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아래에 보이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그리고 재테크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속 통합계획의 수혜지는 어느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까지 우리 소장님과 함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예약이 필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미리미리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안내,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이 지역들입니다. 먼저 중구 신당동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투룸 다세대 주택과 관련된 정보고요. 위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과 6호선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인데요. 신당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시세는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곳은 어떤 곳인지 어떤 식으로 전략 세우면 좋을지 이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소장님? 네, 오늘 신통기획 재개발 발표된 지역이 21곳이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은 역시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중구 신당동이 되겠고요. 이 지역의 위치는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아주 초역세권 다세대 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세는 5억 1천에서 5억 3천, 그리고 전세를 놓을 경우에는 그 차액인 투자금이 되겠죠. 1억 3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로
가벼운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신당동 하면 서울 중심부죠.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이 크고 주변부에 다수 개발 이슈가 풍부하고요. 이 지역 역시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 한번 볼까요? GTX 이슈가 있는 지역이죠. 제가 강조하는 지역. 이 골드 트라이앵글 존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당동 바로 이 위치고요. 또 서울 역세권 그리고 청량리 역세권, 그래서 왕십리 역세권과 삼성 역세권 이렇게 트라이앵글, 골드 트라이앵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은 뭐 묻지도 따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신당동이 그 위치에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신당동이 바로 신당역이 지나가는 6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최역세권 위치에 있고 향후에 GTX ABC 노선이 개통이 된다면 서울 중심부라고 볼 수 있는 시청, 명동, 동대문, 서울역하고는 5분, 10분 거리, 그리고 용산, 여의도 업무, 금융, 허브 지역과는 한 10분, 15분 거리, 그리고 삼성, 강남 중심 업무 지역과는 한 10분, 15분 거리로 서울 중심부에서 더욱더 가까워지는 향후의 미래 가치가 탁월한 그를 통해서 시세 차익이 충분한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지역이죠. 이렇게 골드 트라이앵글 범위에 있는 지역은 향후에 꾸준히 유동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기대되고 임대가 상승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매매가 상승을 통해서 시세 차익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즘 가장 관심이 뜨거운 도심 낙후 지역의 재개발도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부의 개발 호재들을 보면 주변부에 이미 이 지역은 90만 직장인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사업도 가능하고요. 그를 통한 시세 차익은 당연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개발이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개발이 끝난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렇게 아주 건축물, 관광 명소가 되어 있고요. 주변부에 역시 이 중심부를 연계를 해서 개발 예정인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연결해서 신당동 패션거리 그리고 서울경찰청 기동대 본부가 복합 개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미공병단 부지가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앞으로 신당동과 이 동대문 일대가 패션 혁신 허브 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시세 상승이 기도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자면 중구 신당동의 투룸 다세대 경우 시세가 5억 1천에서 5억 3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놨을 경우에 그 차액 실투자금은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이런 개발 이슈가 풍부한 반면에 투자금은 굉장히 착한 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또 신통기획 선정될 지역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좋은 지역이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가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특히나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니 이 부분 여러분께서도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매매가 임대가는 저희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함께 더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0263-8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도 바로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초로 가보도록 할게요. 주거 만족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자, 이곳에 있는 1.5룸 주거용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이고요. 시세 보니까 2억 5,5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서초 많은 분들께서 살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전략 수행이 좋을지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도 더 인기가 좋은 게 다세대 주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도 가격이 올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투자금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대체 투자처 하나가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그 좋은 지역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살펴보면은 남부터미널역 도보로 한 5분 거리 좋은 위치고요. 그리고 전세를 놓을 경우에 실투자금은 평균 한 4천 정도로 투자금이 굉장히 가벼운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초동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서초동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입지적인 장점이 우수하고 그리고 주변부 역시 개발 이슈 풍부하고요. 지금과 같이 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 아까 말씀드렸죠. 전세를 놓을 경우는
투자금이 평균 한 4천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 분석이죠. 자, 서초동이 바로 이 위치고요. 인근에는 강남 중심 업무 지역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은 부자 동네 가까이 쫙 달라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고가주택 밀집 지역 부자 동네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동과 반포동이 있고요. 그리고 대치동, 도곡동과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고 개발 이슈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신분당선이 착공 들어가 있고 그리고 GTX C 노선이 지금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GTX A 노선은 이미 착공 들어가 있고 내년이면 위례 신사선까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 수요는 탄탄하겠다. 그를 통한 시세 차익도 충분한 입지적인 장점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서초동 바로 이 위치가 되겠는데요. 서초동을 가로질러 가는 경부고속도로화도 결국은 지하화가 될 예정이죠. 지하화가 되면서 이 상부 공간이 공원 내지는 복합 개발이 된다면 주변부 서초동 일대의 집가 상승 그리고 임대가 상승을 통한 또 소액 투자로 한 4천 정도를 해놓고 기다렸을 때 뭐 충분히 억 단위의 시세 차익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롯데 칠성 부지의 63층 높은 초고층 복합 개발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젊은 일자리 창출이 충분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1.5룸의 소형 주택들의 희소 가치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정보사 부지 역시 복합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젊은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 그 마지막으로 남부터미널 역시 낙후 지역된 지역이 이렇게 복합 개발이 되고 나면 주변부 서초동에 집가 상승, 그를 통한 시세 차익과 꾸준한 임대 사업이 가능한 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시세는 2억 5,500에서 3억 1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놨을 때의 실투자금은 적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평균 4천만 원 정도면 이렇게 개발 이슈가 풍부하고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에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다세대 주택마저도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최초의 내 집 마련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오피스텔을 통해서 내 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구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에 대한 이 선호도 또한 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시장의 흐름 이렇게 또 체크해 두시면서 좋은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세요. 02-6381-3994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뒤 2부에서 역시나 가치 있는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도 여러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고요.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 기다리고 있는 순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두 지역으로 떠나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지역은 마곡 산업단지의 완성
완성도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에요. 강서구 등촌동에서 투룸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서울 서남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빌리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주변 직주 근접 입지로 직장인 수요 항상 유입되고 있는 곳이에요. 금천구 시흥동에서 3룸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고 있죠. 거듭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좋은 전략 여러분께서도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타이밍까지 여러분께서도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강서구 등촌동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오피스텔 정보고요. 위치 좀 보니까 황금 노선인 9호선 이용 가능합니다. 등촌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는 초초초 역세권이고요. 지금 시세 보니까 4억 원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강서 쪽이 계속해서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죠. 어떤 수에 누려볼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RC 부동산 연구소의 김미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미라 팀장입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와 또는 어려운 부동산 경기와 참 힘들게 힘겹게 버겁게 잘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얼마 남지 않은 날이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 또 희망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그 지역인 강서구 등촌동으로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은 9호선이죠. 우리나라의 이제 황금 노선이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가장 많은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등촌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 위치해 있고요. 초초 역세권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투룸의 오피스텔입니다. 다세대와 함께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물건지로서 현재 시세는 4억 원에서부터 4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 정도에서 2천만 원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서는 이제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함께 그리고 교통이죠. 그리고 또한 한강에 대한 입지까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등촌동이고요. 또한 이제 마곡지구죠. 마곡지구의 업무단지 그런 관련으로서 직장인의 어떤 임차 수요가 상당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와 또는 CJ 부지 개발이 있죠. 이런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대형 그런 프로젝트 개발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남권에 대한 랜드마크로 기대감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이고요. 투룸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 지금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입지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강서구 등촌동의 입지 여건은 우리나라의 상당히 그 큰 강이죠. 한강이죠. 한강을 지금 끼고 있는 어떤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등촌동이라고 말씀드리겠고 현재 등촌동 근처에는 마곡 산업단지와 그리고 김포공항이 굉장히 이제 근접해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까지 접근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남 또한 또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고요. 한강을 건너서는 마포, 상암 DMC까지 그리고 광화문 종로. 그래서 저희가 3대 어떤 도성에 상당히 가까운 입지에 있는 등촌동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그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됐는데요. 성산대교하고 가양대교의 어떤 교통 분산 목적으로 해서 그 월드컵 대교가 아마 개통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그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IC까지 직통으로 연결해주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타도도 개통이 됐고요. 또한 여기에 신월 여의도 IC 지하화 사업까지 같이 개통이 됐죠. 그래서 신월 IC에서부터 여의도까지는 출퇴근 시간에 한 8분 정도 예상을 한 순간 이동일 만큼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교통의 완료로서 그동안에 낙후된 서남권의 어떤 발전과 연결이 되면서 그 서남권의 경제 거점으로 그 연결이 될 것이다. 또는 어떤 새바람을 넣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그 등촌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약간의 저평가된 지역이었지만 앞으로의 어떤 마곡 산업단지라든가 직간접적인 수혜를 통해서 굉장히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의도와 그리고 또 상암과의 또 주요 업무 타운과의 직주 근접이 굉장히 용이한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직장인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회사도 다니고 요런 이제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요. 마곡 산업단지에 대한 수혜까지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입지적인 장점 여러분께서도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이 외에 어떤 식으로 또 개발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로 인한 수혜는 어떻게 누려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서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에 대한 조성 부분인데요. 4차 산업 혁신 거점으로서 이제 조성 중인 거죠. 또한 마곡 지구에는 어떤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둥지를 튼 데 이어서 중견기업, 탄탄한 중견기업들까지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곡 지구가 마무리가 되면 150여 개의 기업이 입주가 되면서 근로자들이 한 18명 정도 배우 수요가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겠고요. 규모로서는 지하 7층과 지상 15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로서는 코엑스의 2배 그리고 상암 월드컵의 경기장의 5배 정도로 달하는 크기로서 아마 서울에서는 그 마지막에 대규모 개발 예정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크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총 4개의 블록의 그 개발 부지만 82제곱미터 정도로 건설 예정에 있고요. 또한 이제 업무 시설과 또한 문화 시설 그리고 이제 판매 시설 등이 들어설 이제 계획인 거죠. 그래서 서울에는 이제 그 대표 오피스 권역을 상징하는 강화문이나 또는 여의도 그리고 강남에는 이런 랜드마크들 오피스 권역을 상징하는 그런 랜드마크들이 도입돼 있었지만 서남권에는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랜드마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향후 하여튼 4대 그 어떤 서울의 어떤 형성으로 인해 가지고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기대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J 부지 개발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애초에는 CJ 부지 개발에 공동주택이 이제 예정이 돼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또는 상업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개발 예정에 있고요. 총 3개의 블록으로서 2개는 지산 및 오피스 그리고 1개의 블록은 업무 및 상업시설로 이제 공급 예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코엑스의 한 1.5배 정도 크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 프라버티가 복합 쇼핑몰로 운영한다는 계획으로서 상당히 이제 안전한 사업성을 보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와 함께 그리고 서남권의 비즈니스 벨트로 이제 변모할 예정이기 때문에 마곡 그 단지와 상당히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이제 개발 기대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CJ 부지 개발이 굉장히 강서구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과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대장 홍대선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부천시 대장에서부터 홍대를 연결하는 이제 노선이죠. 그래서 애초에는 원종동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이제 대장 신도시로 변경을 하면서 대장 홍대선으로 이제 변경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서구 하곡동이나 또는 강서구청, 가양 등을 지나갈 예정이죠. 그래서 서울 이제 서남권의 교통의 거점으로서 이제 거듭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KDI 전격권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이 이제 이미 투입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사업으로서 어떤 2027년 또는 28년 정도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그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들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맞물리면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망이 추가적으로 더 발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한 부분에서 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이 됨으로 인해서 유동인구 또한 또 커질 것으로도 보여주고 있죠. 그로 인한 시세차익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투자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역시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가격을 정리해드리자면 4억 원에서부터 4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세를 놓을 시에는 3억 9천만 원서부터 4억 2천만 원까지 예상 실투자 금액은 이제 1,000만 원서부터 2천만 원의 이제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혹시 이제 월세를 예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겠는데요. 물론 이제 그 초역세권을 감안했을 때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주거와 상권이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소액 투자로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에 어떤 자금 계획과 어떤 투자성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금 계획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세를 활용 시에는 이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경기가 또 어려운 만큼 소액 투자처 지금 찾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들도 꼼꼼히 보시면서 좋은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며 이어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으로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천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흥동도 계속해서 기대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자, 넓은 3룸 오피스텔 정보까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보니까요. 이곳은 신안산선 그리고 신독산역 예정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역시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독산역 그리고 신안산선 예정역입니다. 교통개발 호재 당연히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부터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이곳도 역시 서남권이고 서울의 끝자락이죠. 금천구 시흥동은 현재 그 착공 중인 신안산선 신독산역에서 도보로 한 6분 정도 예정해 있고요. 3룸 오피스텔로서 시세는 예상 시세는 2억 9천만 원서부터 3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투자 금액 또한 1천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흥동의 그 어떤 지밸리 등에 대한 대형 업무단지의 어떤 직주 근접으로 인해서 풍부한 임차 수요를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또한 이제 시흥 어떤 금천구 쪽에서 수건 사업 중에 하나 3+ 핵심 사업으로 인해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미래 가치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흥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금천구 시흥동에서는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느 식으로 또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또 호재를 누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지는지 입지적인 장점으로 먼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천구는 그동안에 그 저평가된 지역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25개 있고 자치구 중에서도 굉장히 좀 저렴한 저평가된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금천동 하면 상당히 수식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공업증의 어떤 지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개발이 더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시흥동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지금 시흥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많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 현재 착공 중이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으로서는 이제 2호선과 또는 1호선 그리고 7호선이 함께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국가산업단지죠. 국가산업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가산 디지털 단지 또는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국가산업단지를 또 지밸리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지밸리의 가장 그 직접적인 어떤 수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풍부한 임차 수요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도로교통만도 살펴보겠는데요. 서부 간선도로 또 남부 수단도로 그리고 1번 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외로 나가기 상당히 편리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개통된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까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대의 어떤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겠고요. 이 국가산업단지 지밸리에는 현재 이제 그
기업체가 1만 2천여 개의 기업도 상주에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의 어떤 인원들이 25만 명 정도의 인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주변 건물들 상당히 오래된 건물도 많고 수요층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발전에 대한 그런 미래의 어떤 가치 지향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첨단 IT 산업으로 인해서 중심의 거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흥동도 함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금천구 시흥동을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마음일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 있는지 그만큼 이제 시세 차이가 크게 누릴 수 있는 지역 중 한 곳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거든요. 개발 호재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흥동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 첫 번째 사업이죠. 신안산선 개통인데요. 서울 그 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주는 이제 복천 전철로입니다. 현재 지하철 1호선만 통과하는 금천구역에 석수역과 시흥 사거리 그리고 신독산역 3개의 역이 지금 추가 예정에 있고요. 그동안 이제 서쪽으로 치우쳤던 어떤 1호선에 상당히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했었죠. 그래서 그 중앙으로 간통하는 이 신안산선의 개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편의성, 교통에 대한 편의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상당히 모으고 있죠. 또한 그 30분대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2024년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가 많은 서울역이나 또는 공동역이나 그다음에 그 여의도까지 출퇴근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두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전선 부지 개발인데요. 지상 18층에서부터 지하 5층 규모죠. 그동안에 이제 금천구에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상당히 이제 불편을 했죠. 그렇지만 이 금천구의 종합병원과 함께 공동주택 건립이 이제 예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금천구의 종합병원이 이제 생긴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불편했던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또는 골든타임이라든가 그런 완전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일자리 창출도 이걸 통해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대상지는 금천구청 바로 옆에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2025년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청 복합역 역사 설립인데요. 금천구청역은 그동안에 이제 그 금천의 그 간문가도 같은 곳이었죠. 그동안 많이 노후됐던 40년간의 그 노후됐던 시설을 갖다가 새롭게 지금 탈부합금한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동안의 역사협회 폐저 유지 부지에 이제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한 23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게 건립이 된다고 하면은 금천구청역과 그다음에 금천구청 주변 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예상을 하겠고요. 대한부지 전선 개발과 함께 이 지역에 또한 랜드마크로 예상을 하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볼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의 공군부대 이전 소식인데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중간에 이제 노른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공군부대를 이제 밖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전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빨라지기도 하고 바꿈, 이게 변모가 눈에 확 띄게 그런 달라지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부대 이전 후에서 신성장 산업과 함께 육성 또 일자리 창출도 함께 되겠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금천구의 어떤 사업들이 차질 없이 계속 순항이 된다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개발들로 인해서 호재를 톡톡히 누려볼 수 있는 곳 이렇게 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다양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지밸류와 관련된 수혜까지 톡톡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 미리미리 선점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서도 계속해서 넓은 쓰리룸이다라는 이야기 좀 전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미래 가치를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매가 임대가 정보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통해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가격을 정리해드리자면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부터 3억 8천만 원입니다. 아직까지 3룸이 지금 금천구라서 2억대에서 3억대까지 남아있는 거를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전세를 예상하셨을 경우에는 2억 8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 또한 소액으로 1천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할 수 있겠고요. 또한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월세 보증금액 5천만 원에서부터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현재 그 100만 원까지 수입 창출 정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 자금이나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혹시 이제 그 대출 구조가 좀 많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자금 상황이나 이런 거를 계획을 고려하시길 바라면서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계서 전해드렸고요.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역시나 또 소액으로까지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좋은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 여러분께서도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역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